이번 중동전쟁으로 미국은 방공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소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따라 한국도 영향받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주한미군 전략물자도 중동으로 재배치하는 바람에 주한미군의 전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 전쟁부는 방산기업들의 무기 생산 확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 전쟁부는 방산기업 핵심 전력의 납품 속도 향상 및 생산 확대 방안을 21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핵심 전력은 방공무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실 미국 전쟁부가 이렇게까지 독촉하는 이유는 중동전쟁 때 너무 많은 핵심 전력을 소모해서 그렇습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첫 한 달 동안 미국은 850발 이상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1000발 이상의 패트리엇, 사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한 1300발 이상의 에이테크스를 사용하기도 했죠. 이렇다 보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7월 말 기준으로 미국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재고가 827발 아래로 떨어졌고, 사드 요격미사일 재고는 2278발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게 어디 듣지도 못한 연구시설에서 발표한 자료가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발표했으니 신뢰가 가는 통계입니다. 당장 사드 미사일은 20%밖에 남지 않았고요. 패트리엇 미사일은 35%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력을 소모한 만큼 생산량이 따라와주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미국의 제조업이 상당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어떤 분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제조업을 생각하며 미국은 금방 생산량을 채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벌써 80년 전입니다. 그때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굉장히 달라요. 평시에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생산량은 최대 200발 정도입니다. 근데 이번에 전쟁 한 달 동안 쓴 미사일만 해도 850발이죠. 또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의 연간 생산량은 600발 정도인데 이번에 쓴 건 1000발 이상입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미국 정부는 생산량을 늘리려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다 보니까 돈은 매우 많습니다. 예산은 넉넉히 확보된 상태인데요. 문제는 생산 속도가 문제입니다. 이미 사라진 재고를 원상복구하는 데에만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는다고 해도 그걸 하루아침에 다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죠. 사실 이번 전쟁에서 이란은 의도적으로 미국의 방공미사일을 소모하려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훈수까지 둘 정도였어요. 방공미사일을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요, 다수의 드론을 먼저 보냅니다. 이렇게 하니 미국은 방공미사일을 드론에 발사하는 행동을 해버렸는데요. 드론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이긴 합니다만 방공미사일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드론을 요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방공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방공미사일 위치가 특정되는데, 계속해서 미국의 방공미사일을 소모하고 그 다음 이란을 자국이 가지고 있던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미국의 주요 시설을 공격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꽤 먹힌 겁니다. 방공미사일을 너무 많이 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방공미사일 자체가 부족해지게 되었고, 결국 다른 나라에 있는 물자들을 중동에 재배치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물론 이란의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미국의 방공미사일 부족 문제는 결국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톰 카라코 선임 연구원은 현 사태를 재래식 억지 수단의 세대적 소멸이라는 강력한 경고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미군의 방공망 비축량 고갈이 단순한 일시적 차질이 아니라 향후 수년간 중국과 러시아의 국가적 의사결정 구조 전체를 뒤흔들 중대한 변수란 뜻입니다.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서 정밀 요격 미사일 수요가 폭증하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에 약속했던 무기 인도 시점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에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기지에 주둔 배치되어 있던 방공자산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물량까지 대거 차출하여 중동 전선으로 긴급 재배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걸 보고 거짓말이고 특정 정치 성향 매체의 선동이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서방의 방공미사일 지원이 사실상 끊기다시피 하면서 러시아의 폭격과 미사일 공습을 방어하지 못해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만 방어의 핵심 역할이 되어야 할 토마호크 미사일이 중동으로 재배치되었는데 이 또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포함한 아시아 주둔미군의 전력 약화는 대만 침공을 노리는 중국에 치명적인 오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동이란 늪에 발이 묶인 미국이 동맹국을 수호할 방공무기조차 고갈된 현 상황을 중국 지도부는 동북아 안보지형을 뒤흔들 최적의 타이밍으로 인식할 위험이 매우 크죠. 가뜩이나 최근에 중국 내에서는 양안전쟁을 반대하는 군 수뇌부들을 대거 숙청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방공무기를 중동으로 재배치하면 한국의 방공망은 사실상 무너지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군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순항미사일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적인 다층 방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패트리엇과 천궁2가 운용되고 있고, 여기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보다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한 LSM 전력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방공자산 일부가 빠진다고 해서 한국의 방공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의 방공체계가 서로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군의 방공전력과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사드 같은 자산이 함께 운용되면서 한반도 전체 방어 능력을 높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력이 빠지게 되면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영역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과 무인기 등을 동시에 활용한다면 방공망이 처리해야 하는 표적의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한미군 방공전력의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해 있다면 한국군은 자체 방공전력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하고 장기간 상황이 이어질 경우 요격미사일 재고 관리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서 한국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의 방공전력이 빠졌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미국의 전력 재배치가 장기화할 경우 한반도에서 미국이 담당하던 방공 임무를 한국군이 어느 정도까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한국군의 방공 능력이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한 것은 분명하지만 한미연합 방공망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전력의 변화가 한국 안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외신 보도로는 방공미사일이 부족하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격노하면서 군사기밀 유출자 색출과 탄약 비축량을 전면 재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현재 미군의 대응 화력이 충분하다며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연방법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보도가 미국의 군사적 약점을 노출해 이란 핵협상과 중동 정세 주도권 싸움에서 입지를 약화하고 이란을 자극할 수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바로 미국 전쟁부의 방산기업들 압박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방공미사일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국도 행동에 나섰는데요. 현재 미국 정부와 방산업계는 이미 주요 요격미사일의 생산 능력을 크게 확대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기존 연간 약 600발 수준이었던 방공미사일 생산 능력을 연간 2000발 수준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3배 이상 끌어올리는 수준입니다. 미국이 현재 직면한 탄약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시설 자체를 확대하고 관련 공급망까지 함께 확충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드 요격미사일 역시 생산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 연간 생산 능력은 약 96발 수준이었지만 이를 연간 400발까지 확대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 모두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생산 능력 확대는 향후 미국의 방공망 재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계획이 발표됐다고 해서 당장 미국의 탄약고에 미사일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 시설을 확대하려면 새로운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생산에 필요한 인력도 확보해야 합니다. 미사일을 구성하는 각종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생산 능력도 함께 늘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생산 확대에 나섰다는 사실과 실제 재고가 회복되는 시점 사이에서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관점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재 부족한 요격 미사일을 빠르게 보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산 확대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점은 그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을 600발에서 2000발로 늘리는 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생산 설비가 정상적으로 확대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현재 추진하는 생산 확대는 매우 중요한 조치지만 이것만으로 당장의 재고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미사일과 몇 년 뒤 생산될 미사일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방산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생산 확대의 속도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미국이 방공미사일을 다시 충분히 확보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면 그 기간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합니다.